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오늘은 취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지 지금 14년 차입니다. 1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안 해서 후회하는 거, 이거는 내가 무조건 했었어야 됐는데 한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중반에는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지금 이 순간 많이 아쉬웠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세 가지의 리스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다이어리나 아니면 본인의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세 가지가 향후 한 10년 뒤에 본인이 취업을 하시고 나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본인의 삶에 좀 많은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제2외국어 부분이에요. 사실 영어라는 것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쭉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는 학교 후배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2외국어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파기 시작해라. 그러면 한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뭐 최소한 여행을 갔을 때 기본적인 이제 대화는 가능한 정도까지 되지 않겠냐. 사실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그 나라나 그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겸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어 공부한다는 것이 그 언어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어나 인도네시아, 바하사라고 부르죠. 바하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건설사에 취업을 하시면은 해외 근무를 하셔야 돼요. 해외 근무를 하시게 되고 조금 더 외국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시면서 그들과 소통도, 커뮤니케이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업이다 보니 조금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2외국어를 한두 개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미리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독서입니다. 뭐 인터넷상에도 보면 직장인의 독서법, 필수 독서, 목록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 추리소설만 주로 이제 드립다 파는 편인데 저처럼 이렇게 편식하면서 독서하는 사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나마 그 독서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이 시점에 와서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독서가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쓰는 어휘나 아니면 보고서의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가 respect 이런 게 느껴져요. 저 스스로도 저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데 라고 하면은 기존에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 싹 사라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respect 이게 확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20대 후반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입사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독서통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의 책을 무상으로 지급을 해줘요. 수천 권의 선택권이 있고 본인이 그 중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책을 골라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은 내가 가지는 거고요. 대신에 회사에 책을 읽고 난 소감문이나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입사하시고 나서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본인이 회사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취미 생활을 꼭 하나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보면 겨울만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스노보딩 시즌만 되면은 시즌권을 끌어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회사 윗분들은 겨울에 그런 식으로 매 주말마다 가서 스노보딩을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그 친구가 회사에서 받았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유일한 배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그게 하나의 생명줄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리프레시된 마인드로 회사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사에서 또 자기 업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만약에 취미생활이 없이 그냥 회사에서 계속 눌리면서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을 특징을 보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종간에는 본인이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있는 팀을 떠나든지 뭔가가 갑자기 급변화되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상당히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했던 친구들도 한 5년, 7년 이렇게 회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쭉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건강에 조금씩 문제점이 생겨요. 본인이 스스로 느껴보지 못했던 압박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딱히 이제 취업 준비만 하신다든가 대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든가 딱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많이 안 가지는 편이죠. 그렇죠? 외국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회사에 매진하기 위해서 빨리 업무를 터득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빨리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곳으로 올인해버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과 브레인과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내 몸의 시스템은 한 하루에 일주일에 막 80시간, 90시간 이상이 회사에 얽매여 있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회사 업무를 싹 잊어버릴 수 있는 브레인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 스노우보딩도 좋을 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가 저에게는 그런 돌파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생활을 20대 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외국어, 그리고 독서, 그리고 본인만의 취미생활 요 세 가지는 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까? 어떤 책을 읽는 것으로 독서를 시작을 할까?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앞으로 20-30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것이 바로 회사 생활을 저희가 이제 정년 60세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